뇌 질환에도 이것을 치료하면 인정을 해줘요. 절단율을 3배 이하로 줄였다. 여성 암들, 근막 통증 증후군, 그리고 CRPS와 같은 이런 만성 통증성 질환에도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최근에 알려져 있어서 미래의학, 그거는 결국 난치성 질환을 정복하는 것일 텐데 거기에 고압산소 치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병통치 다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렇지만 사실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그 아주 오래된 사진이 이게 1920년대 사진인데요. 이게 산소는 없이 그냥 압력을 한 2기압으로 높여놓은 고압실이에요. 고압실. 이럴 때도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과학적이거나 임상적인 근거가 산소 없이 이제 압력을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치료가 없는 거로 돼서 고압산소 의학에 대한 암흑기를 만든 게 이제 요 몬스터 스틸볼이라고 얘기하는 요 기계죠. 예. 지금 현재 이제 다 분해가 돼서 뭐 철로 그냥 쓰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주 동안 막 살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다?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한 2시간 하고 최소 30회에서 60회 정도를 갖다 반복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왜? 고산소증과 저산소증 상태를 왔다 갔다 해야 이 정상 상태를 저산소 환경으로 인지하기 위한 그런 지루한 과정을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제 적응증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적응증은 급여를 해주는 적응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6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두 나라가 적응증은 좀 비슷합니다. 가스 색전증 뭐 이런 말들 좀 어려우시죠, 그죠? 뭔지 뭐 몰라도 되고요. 예. 일산산소 중독은 좀 알고 아시고, 감압병, 현기성 세균 감염증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빈혈, 화상, 버거시병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잘 보면은 산소를 해독제처럼 사용하는 일산산소 중독, 압력을 어떤 치료제로 사용하는 감압병,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상처들이에요. 상처의 치유를 돕는 것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 고압산소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분 보면 이게 이제 일본의 고압 의학회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돼 있고, 그리고 근거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일본인데, 거기서 기술한 적응증인데요. 저희 눈에 띄는 게 뇌경색 이런 게 있어요. 뇌경색, 뇌졸중이죠. 뇌졸중. 뇌졸중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그리고 저산소성 뇌병증, 즉 뇌 질환에도 이것을 치료하면 인정을 해줘요. 지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치매, 인지장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좋게 약간이라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삶의 어떤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인정이 안 되고 있고, 좀 더 아마 근거력을 좀 확보해서 심평원에 요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의 질환들에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당뇨발입니다. 당뇨병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고, 전체 당뇨 가진 환자의 거의 10% 가까이가 당뇨발 또는 발해합병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보통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절단이죠. 특히 이제 엄지발가락 쪽의 손상이 가장 당뇨발의 그 유병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체중의 한 절반 정도가 엄지발가락으로 걷고 나머지 4개로 체중을 실어서 걷거든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돼요. 그건 이제 끝을 이제 잘랐을 경우고, 만약에 관절까지 포함해서 잘라버리면 의족을 해야 되고 서서 소변을 보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정말 잔인한 병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절단율을 3배 이하로 줄였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저널들의 일반적인 그 얘기고요. 특히 발목에서 자르는 거는 거의 줄였고요. 엄지발가락이나 이게 발가락 하나하나를 절단하는 이런 율에 대해서는 3배 정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 치유 입장이고, 치유는 산소를 약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번, 60번, 언제는 어떤 때는 막 100번 이렇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근데 상처 치유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칼로 열상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완벽하게 나는 데는 놀랍게도 1년에서 1년 6개월을 봐요.
즉 365일 정도에서 400일 이상을 본단 말이죠. 근데 당뇨발처럼 저렇게 혈관도 제대로 안 가고 그리고 주변의 상처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나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면 그 1년 동안 절단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이게 나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일단은 절단율은 3배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상처 치료 속도는 10배 정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치료할 거를 한 달에서 2달 이내로 치료를 끝을 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이제 만성 골수염인데요. 다리 보면 굉장히 많이 빈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잘려져 있고 그렇죠. 골수 안쪽에서 고름이 차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결국 여기에 혈관을 만들어주고 그 혈관을 따라서 항생제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효과가 있고요. 좀 그림이 좀 무섭긴 한데 왼쪽은 CT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사후에 부검했었을 때 보이는 고름들이에요. 고름 하나가 있으면은 그냥 관을 넣어서 고름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 항생제를 쓰면 되겠지만 여러 군데가 있어 버리면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정상적인 뇌를 뚫고 들어가서 치료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적응이 돼서 치료가 되는 게 뇌 능력이고요. 부종을 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붓기 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붓기가 이렇게 부어 있으면 수술을 못 해요. 칼집을 내서 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깊게 파야 될까요? 많이 부어 있으면. 그래서 붓기를 빼야 수술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수술 후에 또 붓는데 그 붓기가 빠져야 상처 치료가 또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붓기 부종 빼주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현재까지는 수술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급여만 되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급여받기는 좀 어렵고. 다음은 방사선 치료 후의 방광염인데 여성 암들, 난소암이나 무슨 이 자궁에 생긴 암인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배에 직접 받는데요. 자궁 앞에 있는 게 방광이고 자궁 뒤에 있는 게 이제 이 직장입니다. 대장의 일부죠. 그쪽 부분이 이제 방사선에 이렇게 녹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방광염이나 아니면은 직장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가 이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작용으로 남는다고 되어 있고요. 방사선 치료 후에 치조골도 괴사가 돼서 막 무너져 내리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은 그 맥락으로 치료가 됩니다. 급여 외에 다른 이제 적응증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 다 인정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뇌졸중 환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연구를 해서 효과가 있는 어떤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하면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이 좀 나와서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급여가 일어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지장애 치매 너무 많죠. 크게 치매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혈관성 치매, 즉 뇌졸중 후에 생기는 치매들이 있는데요. 둘 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병든 상태로 오래 살게 된 이런 불행함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치매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가 현재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치매에 어디까지 효과가 있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막 통증 증후군 그리고 CRPS와 같은 이런 만성 통증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대규모 연구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어쨌든 이 관련된 학회에서 나오는 저널이나 실제로 학회에서 좀 참가해보면 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대안으로 쓰일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좀 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비드 19이 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롱 코비드 신드롬 또는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최근에 알려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가벼운 것들이 이제 뭐 탈모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증례 보고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까지 계속 투여받고 있었던 거는 산소예요. 그리고 사람이 늙는 거를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산화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미래의학, 그거는 결국 난치성 질환을 정복하는 것일 텐데 거기에 고압산소 치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병통치, 이게 뭐 다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는 항상 보완적이다. 현재까지는. 주 치료를 먼저 제대로 받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제대로 되는 거는 잠수병, 일산화탄소 중독 외에는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신하지도 말되 가능하다면 뭐 치료 받는 거는 저는 이제 권하기는 하지만 너무 맹신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올 상처도 생각하시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이런 거 치료 받을 때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운도 같이 있기를 기대 바랍니다. 제 의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ADHD,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들은 어떨까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실제적으로 한 2, 3년 이내로 해서는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면 뭐 약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례보고 형태로는 많이 나와 있는데 대규모 연구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곧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가 얘기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해관계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떠한 그 병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최대한 근거 기반으로 그리고 과장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 있다. 거꾸로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렇지만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